(2026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교전 중지에 합의했죠. 네, 그와 관련해서 남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은이가 뭘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핵을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즉 WMD를 갖고 있는 이북의 김정은을 척살하고 그들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걸 가장 겁내겠죠. 그렇게 미국을 겁내는 김정은한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통하자고 하면 정말 김정은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 편승공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승공작은요, 흑금성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흑금성 사건은 한국의 한 광고업자가, 옛날 얘기죠. 이북에서 광고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효리 씨를 하고, 이북에서는 그때 굉장히 유명한 누구였지? 그 사람을 두 주인공을 세워서 광고를 찍는데, 거기에 국정원의 에이전트가 그 사업에 협조자로 들어가서 이북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공작을 해가는 게 편승공작. 즉, 남이 하는 거에 편승하는 거죠. 김정은은 편승공작을 겁냅니다. 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북한하고 쭉 통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유도하는가 하면 미국하고 합의해라. 북핵 문제하고 너네 체제 보장을.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나 또는 대한민국 대표를 만나면 만날수록 미국과 엮인데, 미국에 엮이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는 이란 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 양국과 관계, 지금 나는 대한민국 공산혁명하는 것도 원치 않고 통일하는 것도 원치 않고 너희랑 안 만나. 근데 그러한 김정은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절연한 건데 자꾸 통하자고 하니까 이재명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참 우리 이재명 정권 한심합니다. 4월 8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다 보도가 됐죠. 몇 발을 쐈는지 그거는 보시면 될 거고요. 저도 헷갈리니까 관두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인 4월 7일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즉 발사하자마자 폭발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로 갔는지, 북한 상공에서 터졌으니까 어디로 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4월 8일 날 쏜 거는 원산에서 쏴서 함경남도 알섬 부근, 그러니까 그 노동미사일 쏘는 노동리 부근에 거기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던 섬이죠. 그 인근에 낙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공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있는 공해, 거기에 떨어졌다. 700km 이상 떨어졌다. 그런데 그 전날에 쐈는데 그날은 실패했고 그 다음날 또 쐈다. 근데 평양에서 쐈다면 아마 순환비행장에서 쐈을 겁니다. 미사일을 쏘려면은 이 발사대가 필요한데 발사대가 안정된 집안이 있어야 되니까 평양에서는 대개 비행장 활주로에서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실이 돼버렸고, 원산에서 쐈다. 원산에서 쐈으면 어딘가 하면은 제 추론으로는 기대령입니다. 기대령에 있는 미사일은요,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한 겁니다. 기대령에서 때리면 우리는 무조건 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잡아요. 그래서 4월 8일 날 쏜 거는 한국군도 잡았고 미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북 애들이 순안 쪽에서 쏜 미사일은 우리는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미국이 하루 늦게 알려줘서 한국군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드브리스가 맞죠? 시브리스인가 좀 헷갈린다. 조기 경보 위성이 있어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적도 직상공에 떠갖고 지구랑 같이 돌아가는. 그러면 지구가 한 점에서 보게 되면 항상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런 놈들이 쭉 떠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걸 탁 감지하는 겁니다. 비행기랑 다르죠. 우주 발사체, 로켓 같은 거라든지 미사일이 발사되면 딱 잡는 건데, 그게 딱 잡으면은, 이게 뭐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놈이 충분히 올라가서 터지면은 우리도 잡는데, 낮은 고도에서 터지면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는 이런 유성이 없으니까 못 잡죠. 미국이 잡습니다. 미국이 이걸 딱 잡아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지스 레이더를 딱 쏴가지고, 뭐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기다렸다 잡아서 그 다음에 요격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단계까지 못 올라오고 터져버렸는데 미국은 잡았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우리는 하루 늦게 알았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군 쪽에서는 뭐가 터진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그랬다 하는데, 이게 결국 한미 동맹, 한미 안보조약 때문에 미국이 포괄적 안보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정보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정보를 바로 즉시 줄지, 늦게 줄지는 미국 마음이죠. 전작권 전환해달라고 자꾸 이재명이 댕댕거리면 미국이 이런 걸 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미국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자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사에 있는 장교들 얘기 들어보면 US officer only, 미군 장교들만 보라. 한국군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구분을 합니다. 미국도 자기네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수한 정보는 안 주기도 하는데 전작권 전환 갖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못 오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장금철이가 나왔어요. 장금철이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목표가 4.3 사건을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규정을 했는데 참 위험한 대통령이에요. 이북이 바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남조선에서 이북이 파견한 공작원이든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긴 공산주의자든 이런 두 세력이 여기서 레볼루션, 인민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호메이니처럼, 그때는 무슬림 혁명이죠. 이란에서는.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대표적으로 4.3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이죠. 11.9. 이게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남노당 애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북의 공작원도 성시백 같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주로 박헌영이 그 똘마니들이 주도해서, 박헌영이하고는 김일성이 서로 경쟁과죠. 같은 공산주의자라도. 먼저 한반도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든 거는 박헌영이야. 스스로 만들었는데,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북에다가 김일성을 딱 세우니까 정통성 싸움을 하다가 박헌영이 밀려서 이북으로 도망가긴 해. 근데 그거는 자기가 김일성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공산 세력 잡으니까 미군장이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똘마니들 보고 남조선 공산님 해봐라, 공산님은 해봐라 하니까 제주 4.3하고 여순이 터진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공산 세력이 터진 다음에 남쪽의 공산 세력, 이북의 공산 세력이 서로 딱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북식 통일입니다. 이게 이제 남노당이 소멸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남노당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이쪽으로 직파되는 공산 간첩이 됐다가 그것도 이제 그 남한 출신 공산주의자들이 다 나이도 많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노동당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남조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명사력을. 그거 하는 게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게 작전국이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노동당에서 통일전선부를 지금 없앤 것 같아요.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통전부의 외곽 조직이 조평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다룬다면은 평통 있죠. 민주평통. 이런 것이 외곽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평통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남조선에서 혁명하겠다, 공산혁명 이렇게 했다는 걸 포기한 거죠. 그래놓고 이 통전부장하던 이 장금철이를 북한 외무성, 우리 외교부죠. 거기에 부상, 차관 겸 제10국장. 북한에서 이게 비밀이겠지. 우리 국정원도 가면 1국, 2국, 그 다음에 뭐 1차장, 2차장 직제를 숫자로 해서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대남 담당하는 거겠지. 이 장금철이가 뭐라 그랬느냐. 외무성 제1부장, 부상 겸 10국장이란 새 직함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와 나란 통일 대상이 아니고 남조선 혁명하는 동포가 아니고 적국이다. 그러니까 적대성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건데 옛날에는 혁명을 하는 거라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란식으로 혁명 수비대가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데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도록 쿠두스군을 넣었듯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별도 국가인데 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 전날 김여정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 무인기 보낸 거는 유감이다라고 설설 기어준 걸 대해서 김여정이가 희망 섞임 해몽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한 거를 받아가지고 장난치듯이 합니다. 놀리는 거죠.
이재명도 웃기지 마. 여기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결국 이재명이는 미국하고 북한이 좀 회의해갖고 한반도 안정시켜라. 종전관계, 종전협상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 만나고 얽히다 보면은 인게이지가 돼갖고 얽혀가지고 이제 뭐 북한 핵 문제 나오다가 그냥 또 얻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란의 하메네이처럼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을 불러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통하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뭘 잘못 짓고 있다니까. 이 땅의 주사파들 결국 6.25 때도요. 박헌영이가 남조선 혁명한다고 실패해서 이북 도망갔죠. 그 남조선 혁명할 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자기는 속아서 6.25 전쟁 했다가 되게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이를 죽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재명한테 속아서 문재인도 속아서 나만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난 할아버지의 전철을 안 받겠어 이거요. 근데 왜 자꾸 그래? 그러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북에서는 미국의 납잡이라고 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친북에 가깝지만 사실은 저게 묻어오는 미국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꿈은 개꿈이란 얘기예요. 여정이가 개꿈 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장감철이가 받아서 놀리는 겁니다. 이걸 몰라 이재명 정권이. 한심합니다. 지금 Next is North Korea라는 말이 꼭 나와야만 한국 사람 정신 차리나요? 트럼프는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중에 어떤 게 딱 맞아. 분명히 숨어 있어. 그러니까 계속 퍼즐 찾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다 맥락이 있고 딱 칩니다. 지금 이북 얘기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특이한 겁니다. 이북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이 활동한다면 진짜 좋지. 근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 다른 방법으로 하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이용해서 하려고. 그게 이제 편승 공작을 노리고 있는 건데 이북은 그걸 겁내는 거라고. 자, 북한은 미사일을 쏜 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겁나니까 뻥뻥 쏘는 것도 있겠죠. 자기는 안 죽었다는 기백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게 전날 쏜 게 평양에서 쏜 게 실수했어. 그러니까 기대령에서 쐈다라고 보면은 남한한테 딱 엄포를 준과 동시에 실전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고 한국에 있는 저 같은 강력파를 경고하는 거겠죠. 거꾸로 저자들은 겁먹은 하메네이 세력이라는 겁니다. 참 이럴 때 대한민국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하필이면 이재명이야. 하필이면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냐고. 그러면서 윤석열 참 답답해요. 그때 그런 계엄 참 해가지고 이런 판 만든 거 참 답답한데 한국에 참 운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반이 뭡니까? 거꾸로 가라고도 못 갈 사람이지만 김정은 속도 모르고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쭉 빼고 보면요. 뭐 세상 살아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간다 그래도 세상 망하지도 않고요. 세상 별거 아니야. 냅두고 보면 결국은 다 합리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그 합리성을 거꾸로 가는 이재명 정권 안타깝습니다. 김정은 속도 모르고 저는 남북관계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